사건의 그 이후를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AS 뉴스. 오늘은요, 지난달 15일에 벌어졌던 서울 유명 종합병원의 한 신입간호사의 사망 사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던 그 사건 이후를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신입간호사의 남자친구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 상황이 알려진 건데요. 여자친구의 죽음은 간호사 조직 내에 있는 태움 문화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건데요. 간호사 조직에서 이 태움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딱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숨진 간호사의 유족을 가까이에서 돕고 계시는 분이세요. 간호사연대 최원영 간호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최원영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신입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한 달 전인 2월 15일. 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달 동안 꼼꼼히 조사를 좀 해보셨다고요. 네. 예. 죽은 간호사가 가족들이나 남자친구, 친구들 카톡에 남긴 걸 보면 9월에 처음 발령받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굉장히 업무 중압감이나 두려움 같은 걸 많이 호소하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마지막 근무날 체위 변경 같은 걸 도와주는 걸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욕창 안 생기게 환자분들을 이렇게 네네 뒤집어드리죠. 그때 이제 환자분 몸에 있던 그 담즙을 배액시키는 관이 찢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줄줄 많이 달고 계시죠 중환자분들은. 네네. 그 관이 하나 돌리다가 찢어졌어요. 근데 그 당직 의사가 와서 좀 심하게 됐다고 그렇게 제보가 왔어요. 근데 그 환자한테 소송이 걸릴 것 같다고 이제 자기 소송 걸리면 어떡하냐고 굉장히 불안해했고 만약에 주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위로를 해줬으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12시간 가까이 소송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배관이 찢어지는 실수래. 물론 이건 실수입니다. 이거는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다독거리고 선배들이 알려주고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심하게 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송 이런 걸 검색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목숨을 끊었다. 네. 예. 근데 해당 병원 측에서는 이 간호사의 죽음 자체가 꼭 태움 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비정상적인 가혹행위 같은 건 없었다. 선배들이 격려해주면서 밥도 사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런 실수를 한 간호사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많이 놀랐지 괜찮아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그렇게 가혹하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약간 면죄부처럼 우린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환자 죽이려고 작정했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엄청 심하게 말해도 별로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당한 혼내는 거니까. 그 신입 간호사 지금 입사한 지 한 5개월밖에 안 된 신입 간호사잖아요. 네. 이 신입 간호사의 남자친구 얘기에 따르면 또 유족들의 얘기에 따르면 평소에 이 태움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다 이런 거죠. 근데 그 태움이라는 게 좀 다른 괴롭힘이랑 다른 점이 환자의 생명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상황 자체에 의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큰 게 교육기간이 2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사실 자기 실수로 환자가 죽거나 잘못될까봐 그래서 내가 소송에 걸리거나 감옥에 갈까봐 이런 극단적인 공포를 계속 느끼는데 그 상황에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신규 간호사를 놔두고는 실수했을 때 너 때문에 환자 죽을 뻔했다. 너 때문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미쳤냐. 제정신이냐. 머리가 없냐. 넌 머리가 나쁘냐. 넌 그냥 저기 가서 서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때리고 얼차례를 주고 이런 물리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 스트레스를 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교육을 주는 사람도 자기 환자를 온전히 다 보면서 굉장히 버겁게 일을 하면서 약간 곁다리로 얘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짐이네요, 짐. 이 신입 간호사 가르치는 게. 간호사들이 신입 간호사가 오면은 다들 우리 이번 달에 신규가 몇 명이 나와서 힘들어 죽겠다. 신규 환자가. 그 사람이 제대로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1년 혹은 2년이 걸리는 그 시간 동안 보릿고개처럼 그렇게 힘들게 넘기는데
그 괴로움을 병원장한테 따지기보다는 옆에 있는 당장 네가 한 명 몫을 못하니까 너 때문에 힘든 거라고.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내가 너랑 비슷한 월급 받는 사실이 너 볼 때마다 짜증난다고. 월급 비슷하게 짜증난다. 그냥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이니까 자기 환자도 버거운데 얘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간호사한테 짜증을 내고 그 간호사는 다 참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배 간호사한테 찍혀서 내가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지 않거나 내가 어떤 실수를 할 것 같은 상황에 미리 그걸 막아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환자를 죽게 할 수도 있거든요. 최 간호사님이 신입 시절에 신규 간호사 시절에 겪은 태움은 어떤 거 기억나세요? 예를 들면은 인수인계를 받는 걸 제일 이제 공포스러워 하는데 그 뒤로 오는 간호사가 저를 이제 좀 찍어놓고 괴롭히는 선생님이 간혹 있어요. 정말 약간 재미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얘 뒷턴으로 달라고 요구하거나. 낮에 근무하던 사람이 저녁한테 인수인계 해줘야죠. 그러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제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뭐 이거 확인했어, 이거 뭐 했어,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이건 뭐 너 한참 제대로 안 보니, 뭐 이런 식으로 그 마스크를 확 잡아 벗기면서. 지금 뭐 네가 자고 있는지 무슨 표정인지 어떻게 아냐면서 뭐 그런다던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스크 원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마스크를 벗겨놓고 또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뭐 환자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냐고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뭐 졸졸졸 따라다니면 좀 떨어지라고 왜 자꾸 따라다니냐고 그러고 또 약간 우물쭈물 서 있으면 거기 서서 뭐 하냐 그러고. 아이고 그냥 골탕 먹이는 게 목적인 거네. 이렇게도 문제라 저렇게도 문제라 그러고.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경우도 있죠.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발로 확 앉아있던 의자를 확 차거나 아니면 뭐 차트 같은 걸로 머리를 찍거나 볼펜으로 찌르거나.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이나 그런 행동을 되게 좀 폭력적으로 할 때가 있어.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말하거나 넌 머리가 없냐. 그냥 벽 보고 서 있어. 머리가 없냐. 그런 거나 뭐 너 내가 웃음니? 이러면서 내가 만만하니? 뭐 인사를 2번 했다는 이유로 뭐 그러니까 탈의실에서 마주칠 때 인사를 하고 또 한 번씩 한 바퀴 쭉 돌면서 인사를 할 때 그때 또 인사를 했다고 아까 봤는데 왜 또 인사하냐고. 아니 인사 2번 한 것도 문제입니까? 인사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인사 아까 한 번 했는데 또 하는 건 자기가 뭐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 날 바보 취급하냐. 그게 사실 진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그냥 괴롭히는 거죠. 그냥 얘가 안절부절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지금 들으면서 사실 생명을 다루는 곳인 만큼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고 엄격한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 엄격함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지금 듣는 이 이야기들 사례들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간호사들이 태움을 당한다고 표현하는 거는 일적인 문제만 지적받았을 때를 태움 당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태움은 오히려 정말로 그냥 괴롭힘이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이네요. 한마디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서 오히려 환자에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게 혼나는 게 무서워서 신규 간호사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얘기를 안 하고 혼자 어떻게 그냥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일을 더 키운다던가. 알겠습니다. 자기 혼자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의 병원판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왕따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뭐 다른 직장에서 많이 듣는데 여기도 비슷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사람 하나가 죽었습니다. 뭐 병원에서는 이게 태움 때문이다, 혹은 그날의 사고 때문이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가족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은 태움이 그 바탕에 깔려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장은 좀 달라졌습니까? 일단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 간호사가 좀 이상한 사람이었다더라 이런 식의 소문이 계속 돌고 있고 병원 이상한 측에서도 사람이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예민하고 뭔가 일을 진짜 못했다더라 좀 그런 식의 얘기가 돌고 있고 해당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일하는 병원보다 담당 환자 수가 1.5배 정도 많더라고요. 같은 중환자실인데 그런 업무 부담 같은 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이런 태움은 뭐 개인이 마음을 다스려서 혹은 뭐 진짜 성격을 개조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러면은 뭐 제가 듣기로는 저 태움 근절 배지도 달고 다니고 간호사들이 이런 운동들을 한다고 하던데 뭐 그것만으로는 개선이 안 될 거라고 보세요. 네, 그건 절대
정말 구체적인 거죠. 예를 들면 배고프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밥을 안 주고 계속 뭐 배고픔 근절 배지를 단다던가 배고픔을 없애주는 명상을 심리 프로그램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개인의 너무, 문제로만 지금 치부하고 여러분 이제 선배들 저 똑바로 인성 가지고선 가르칩시다 이렇게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선배도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버거운 상황에서 자기가 원래 맡고 있던 환자 수나 이런 걸 전혀 줄여주지 않으면서 신입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이 사람한테 언제 설명을 해주고 언제 시범을 보여주고 언제 느리지만 네가 직접 해보렴 하고 내가 지켜봐 줄게 이럴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찍히기 시작하면 그게 일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의 괴롭힘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말씀 해주신 거예요. 저는 사실 한 달 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뭐 현장이 많이 변했을 줄 알았는데 아직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오늘 점검을 하면서 한 얼마쯤 후에 다시 얘기 나누면 될까요? 한 반년? 5달, 6달 후에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죠.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간호사연대 최원영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혹하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약간 면죄부처럼 우린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환자 죽이려고 작정했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엄청 심하게 말해도 별로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당한 혼내는 거니까. 그 신입 간호사 지금 입사한 지 한 5개월밖에 안 된 신입 간호사잖아요. 네. 이 신입 간호사의 남자친구 얘기에 따르면 또 유족들의 얘기에 따르면 평소에 이 태움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다 이런 거죠. 근데 그 태움이라는 게 좀 다른 괴롭힘이랑 다른 점이 환자의 생명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상황 자체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딱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숨진 간호사의 유족을 가까이에서 돕고 계시는 분이세요. 간호사연대 최원영 간호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최원영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신입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한 달 전인 2월 15일. 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달 동안 꼼꼼히 조사를 좀 해보셨다고요. 네. 뭐 죽은 간호사가 가족들이나 남자친구, 친구들 카톡에 남긴 걸 보면 9월에 처음 발령받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굉장히 업무 중압 사건의 그 이후를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AS 뉴스. 오늘은요. 지난달 15일에 벌어졌던 서울 유명 종합병원의 한 신입 간호사의 사망 사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던 그 사건 이후를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신입 간호사의 남자친구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 상황이 알려진 건데요. 여자친구의 죽음은 간호사 조직 내에 있는 태움 문화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건데요. 간호사 조직에서 이 태움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2시간 가까이 소송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관이 찢어지는 실수래. 물론 이건 실수입니다. 이거는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다독거리고 선배들이 알려주고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심하게 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송 이런 걸 검색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목숨을 끊었다. 근데 해당 병원 측에서는 이 간호사의 죽음 자체가 꼭 태움 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비정상적인 가혹행위 같은 건 없었다. 선배들이 격려해주면서 밥도 사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런 실수를 한 간호사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많이 놀랐지 괜찮아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부담이나 두려움 같은 걸 많이 호소하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마지막 근무날 체위 변경 같은 걸 도와주는 걸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욕창 안 생기게 환자분들을 이렇게 뒤집어드리죠. 그때 이제 환자분 몸에 있던 그 담즙을 배액시키는 관이 찢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줄줄 많이 달고 계시죠 중환자분들은. 그 관이 하나 돌리다가 찢어졌어요.
근데 그 당직 의사가 와서 좀 심하게 됐다고 그렇게 제보가 왔어요. 네. 근데 그 환자한테 소송이 걸릴 것 같다고 이제 자기 소송 걸리면 어떡하냐고 굉장히 불안해했고 만약에 주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위로를 해줬으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